안녕하세요. 농구시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기억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기술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보다 빠르게 습득하는 학습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넘버 1. 도입틀 형성하기. 책을 읽을 때 대충 읽어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단어를 읽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을 대충 훑어봄으로써 우리는 습득할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읽고 목차를 살펴보고 책을 빠르게 넘기면서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등을 눈여겨보면서 끝까지 읽습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봄으로써 우리는 자세하게 학습할 본문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도입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가며 읽기는 지식 습득을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책 읽기를 끝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하며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하기 위하여 훑어보면서 만들어 놓은 개략적인 뼈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보다 많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즉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넘버 2. 파레토의 법칙. 많은 학습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배움을 시작한 후 곧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배우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부족한 지식이 완벽한 배움을 추구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벽함이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관련 분야를 리드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조차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형이상학에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 대상들은 너무 복잡하여 특히나 짧은 기간에 마스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100%를 다 배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학습을 시작한 후 처음 20%를 마스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목공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윌프레드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파레토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투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일은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역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20%의 정보가 그 이후에 배우게 되는 80%의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소한 것들의 개별적인 의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한 양의 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차츰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려는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습득하고 싶은 다양한 범위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에 처음 20%의 지식을 배우는 데 집중하세요. 처음에 마스터한 단 20%의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많은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될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기억하고 배움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세요. 넘버 3. 실질적인 적용.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의 모든 지식은 한쪽 귀로 들어가면 반대쪽 귀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배운 것을 기억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매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학습으로 배우는 거의 모든 지식은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생각, 개념, 이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일치하거나 반대되는 논쟁들에 관하여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새집을 짓는 것을 배운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 집 짓는 것을 이론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새집을 실제로 지어보지 않으면 집 짓는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을 배운 다음 습득한 지식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해보아야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뇌 속에 스며들어 기억으로 정착됩니다. 실생활의 실제적인 적용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이론, 개념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변환시켜줍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더 빠르게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을 물리적이고 반복 가능한 구체적인 실체를 만드는 것에 실제로 적용해보면 됩니다. 대중들 앞에서 말 잘하는 법을 배웠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를 만드세요.
배운 것을 적용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실제 경험만이 여러분이 배운 추상적인 지식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노하우로 바꾸어줍니다. 또한 배운 지식의 실제적인 적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새로 학습한 것들과의 관련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련성의 반복이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이러한 발견들이 추상적인 이론 지식들을 구체적인 삶의 값진 자산으로 바꾸어줍니다. 넘버 4. 최적의 학습 시간. 우리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위즈나 대학 연구팀이 학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의 길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한 번에 30분에서 50분 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30분 이하의 학습 시간은 충분히 깊이 있게 몰두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고, 50분 이상의 학습 시간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의 두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어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했던 것들을 결국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때까지 공부하도록 압박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두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여러분의 일회 학습 시간을 30분에서 50분 동안으로 유지하십시오.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시간의 길이입니다. 30분에서 50분을 학습한 후 배운 것을 복습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분이 학습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학습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견고하게 굳어질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시간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보다 30분에서 50분씩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체득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5. 꾸준한 인내심.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항상 쉽고 재밌고 흥분된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다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학습의 지루함과 고통을 이겨내고 배움 자체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기 위하여 연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어떤 때는 약간의 부상을 당했을 때조차도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은 매일 인내하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좀 더 나은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정한 학습 규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내의 과정을 겪고 이겨내야만 여러분이 남들보다 나은 경쟁력이 있는 학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버 6. 익숙하게 연결하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을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새로 습득한 지식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이 살아가며 정기적으로 마주하는 일상적인 정보들의 의미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노하우입니다. 그 정보들은 여러분의 삶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들을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 각자의 삶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마다 어떻게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연결시켜서 그 새로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연결의 발견은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이 삶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분명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넘버 7. 정신적 편안함.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학습 기술이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당신의 코를 책 속에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사용해야 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은 공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50분의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대신 여러분이 학습한 것을 두뇌가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허용해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짧은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이 이 시간의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명상과 같은 두뇌 이완 활동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두뇌가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을 허용하여 여러분의 두뇌가 학습한 개념들을 스스로 조합하고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 기회를 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넘버 8. 학습 방해 활동 회피하기. 학습 과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주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방해하는 것들도 그것만큼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영화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명상처럼 창의적인 활동과 달리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 중인 우리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두뇌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두뇌의 관심이 이러한 활동들로 전환되면서 그전까지의 학습 내용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두뇌를 마비시키는 활동들은 지식들이 두뇌에서 굳어지게 하는 대신에 그 지식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학습 도중에는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습관이나 일상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넘버 9. 학습법 다양화하기. 앞에서 언급한 모든 학습 방법들은 여러분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습법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학습 방법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들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결합해서 학습하면 여러분의 두뇌가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새롭고 독특한 방법에 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법을 바꾸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여러분의 두뇌는 흥분합니다. 2016년 전 홉킨스 대학 연구소는 학습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이 한 가지 학습법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에 항상 도전하십시오. 한 가지 방법으로 50분을 학습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음 50분을 학습하세요. 단일 학습법보다 다양한 학습법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버 10. 학습의 생활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더 피어 리서치 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가장 학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학습과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배운다는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학습 과정이 작동합니다. 그들은 자유시간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잡지나 책을 보고 관련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교 모임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수업에 항상 참여 중이며 삶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학습합니다. 그들에게 학습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작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 자체를 즐기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로 생활화합니다. 여러분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이런 생활 학습 습관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